추신수 선수 알아요? 뻔히 알아요. 네. 유명하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타율, 그 다음에 출루율, 그 다음에 또 OPS라 그래가지고 출루율하고 장타율을 합한 거를 다 1위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메이저리그 전체, 아메리칸 리그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3개 부분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날고긴다는 그런 선수들이 보이는 데서 1등을 딱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보면 어떠냐면 삼진만 당해요. 삼진만 나오면 한 게임에 한 두세 개 정도 삼진을 먹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보통 이제 추신수 선수 1번 타자인데 한 경기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타석에 들어서요. 이렇게. 타석에 여기 딱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한 여기 4번, 5번 나오면 한 2번, 3번은 삼진을 나는 거예요. 두세 번은. 그리고 뭐 나머지 한두 번은 그러면 뭐 안타를 치느냐 그것도 아니고 안타를 못 치고 뭐 땅볼 친다든지 뭐 이렇게 플라이아웃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져서 3할 때 이제 초반인데, 근데 이제 보면 아직까지는 출루율은 뭐냐면 출루율 1위하고 있나 하는데, 이거 뭐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석에 나와가지고 한 4-5번 타석에 나와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안타라든지 볼넷이라든지 몸에 맞는 볼이 있으면 1루로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거든요. 요 타석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율이 얼마큼 나가느냐, 이게 이제 출루율이에요. 근데 추신수 선수가 대단한 게 안타를 못 치더라도 1루에 나가요. 몸에 맞거나 아니면 볼넷을 얻어내서 나가거든요. 출루율이 4할이 넘어요. 4할이. 10번 나가면 10번 타석에 들어가면 한 4번은 1루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추신수 선수가 1루 자유여권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루 자유여권.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 1루로 자유여권 얻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이제 그런 출루를 잘해서 아직도 출루율은 1위예요. 요거 때문에 이번에 그 텍사스가 오면서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 받았잖아요.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잖아요. 그죠? 7년 계약을 했는데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요거 하나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 삼진 당하는 거예요. 삼진 당하고 출루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봤더니 그 원인이 뭐였냐면 심판들이 이 추신수 선수만 나오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대요.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하고. 그게 고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이렇게 타자가 딱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스트라이크인데 여기를 이만큼을 더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심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스타일을 잡아주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그렇죠. 미묘하게 이제 막 차이가 생기니까 나는 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웃이라고, 삼진 아웃이 되고, 그러니까 페이스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는 좀 슬럼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슬럼프가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잘 그 자세도, 치는 자세도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자세도 좀 흐트러지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추신수 선수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잘 극복해내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보면 살다 보면은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슬럼프가 찾아오잖아요. 특별한 이렇게 추신수 선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어느 날 이유 없이 뭔가 참 일이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리고 자꾸 기분을 자꾸 가라앉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 보면은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신성개발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해서 빨리 마음속에서 벗어나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뭔가 좀 뭐 하긴 하는데 또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뭔가 좀 잘 안 풀려서 뭔가 내가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 슬럼프. 이게, 여기 빠지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슬럼프가 그러면은 안 좋기만 한 건가? 슬럼프 발동내는 항상 발동내가 있지만, 발동내에 항상 순기능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면 슬럼프는 우리가 보기엔 발동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고 슬럼프가 오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이게 잘 안 풀리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어떤 슬럼프에도 발동내지만 발동내라고 하면 순기능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김미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세요? 사형사. 네, 유명한.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자기 TV 프로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책도 내면 무조건 이제 베스트셀러, 내기만 베스트셀러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죠. 근데 이분이 작년에 초에 좀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 논문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추락을 했어요. 신뢰가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써도 나가지가 않고, 그 TV 프로는 이제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자기 밑에 직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다 나가버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슬로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말 표현에 따르면 밑바닥까지 갔고, 더 이상 막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슬럼프에 그렇게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막 우울하게 지내고 슬럼프에 빠져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내렸어요. 책을 하나 냈는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예전하고 달라지셨더라고요. 예전에는 보통 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꿈. 그다음에 자기 개발. 이런 쪽으로 되게 유명한 영어도 막 남기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어주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아주 그런 슬럼프에 빠지고 발동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 표현에 들리면 운명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꿈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운명이 있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그리고 끝없이 이제 우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운명이 찾아오더라.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슬럼프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참 좋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슬럼프는 존재와의 대화이며 밑바닥에서 답을 발견하는 순간 슬럼프는 더 이상 슬럼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거쳐가는 계단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슬럼프라는 것이 정말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빠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슬럼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답을 얻어냈더니 그 슬럼프가 내가 그 싫어했던 그 슬럼프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계단이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네. 계단이 됐다 이거죠. 슬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한 거죠.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내려와서 밑바닥에 내려와서 답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답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배웠던 그 답이 나왔어요. 아, 우울해도 되는 거구나. 우울과 함께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 답을 얻었대요. 슬럼프를 통해서 아, 우울과 함께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 답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 비슷해요.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네. 물론 그 이제 어떤 환경이 다르고 어떤 뭐 상황이 좀 다르지만 그 느끼는 감정이나 깨달음은 거의 같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좀 보면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뽑아낸 건데 보면 이제 슬럼프라고 하면서 이제 옆에 보면 자물쇠와 열쇠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슬럼프라는 문은 초심이라는 열쇠를 넣으면 부드럽게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초심이라는 게 초심이라고 하자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초심. 초심이라는 거는 처음 먹은 마음이잖아요. 처음 숫자에다가 마음 심자니까 처음 마음이잖아요. 처음 먹은 마음.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해보면 초심, 우리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라든지, 예를 들면 뭐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신혼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공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 먹었을 때의 마음. 뭐가 있을까요?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신입생이 딱 됐을 때, 청춘이는 어떤 마음 먹었어요? 저는 신입생 때는 그냥 그때 순성계열 물러갈 때가 네. 그냥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죠. 네. 두루두루 잘 지내야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열심히 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죠.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생활 했었거든요.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 그럼 신입사원이면 딱 들어가면은 일단 정말 기쁘잖아요. 내가 이제 원하는 회사에 들어오고 내가 여기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나오잖아요.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신입사원은. 네. 처음 배우는 게 저거였어요. 처음 배운 게 도면 정리하는 거. 도면이 이렇게 그리는 도면이 있는데 도면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저보고 다시 정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어이없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나 보다 해서 그걸 다시 빼갖고 나름대로 다시 다 정리를 했어요. 다시 처리만 이만큼 처리 있었는데 도면 처리 이제 빼서 다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다 해놓고 났더니 그게 그 상사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때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다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배우려는 마음. 뭔가 우리 학교 가도 그렇잖아요. 신입생 딱 들어가면 선배가 딱 한마디 하면 막 경청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놀라운 얘기 하는 거다. 뭔가 배워야지 하면서 다 경청을 하는데 그런 자세가 있잖아요.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열정. 그리고 이제 뭐 하나를 배우더라도 대충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을 이렇게 이게 맞지 않더라도 저처럼 틀리더라도 뭔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충실히 하려고 하고 대충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초심이거든요. 이 초심. 근데 이런 마음이 결국 슬럼프를 문을 여는 그런 열쇠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초심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신명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신명 개발을 시작하면서 먹었던 그런 마음가짐, 그런 초심이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다 보면 초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다 보면 하던 대로 그냥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동영상 하나 보더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보고, 예전에 뭐 의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문이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럴 때 그냥 초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 배웠던 마음가짐. 내가 이 신성개발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병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그 처음 마음가짐을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슬럼프는 항상 찾아오지만 그걸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목력을 또 우리가 보면 또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초심을 자꾸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분이거든요. 오늘 한번 경목력을 지신장 제 3편을 나가볼게요. 현신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배우는 자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향하고 지속에 잡된 일로 자신의 뜻을 어지럽히지 않는 기회야 학문을 함에 기초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춤과 신을 중심으로 살아 상관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주자께서 이를 해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춤과 신이 없으면 하는 일이 모두 진실함이 없어서 악을 저지르기는 쉽고 선을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춤과 신을 중심으로 삼고 용감하게 끈을 직수한 뒤에야 성취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면제 환반이 이른바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공부하라는 두 마디 말씀이 그 뜻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네, 그렇죠. 배우는 자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향하고 계속에 잡된 일로 자신의 뜻을 어지럽히지 않은 뒤에야 학문함의 기초가 있게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속에 잡된 일이 많잖아요. 하고 싶게 막 유혹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TV라든지 뭐 인터넷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들기만 하면 그냥 뭐 인터넷 이것저것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몸을 좋게 하려고 해도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또 몸매 관리 하려고 해도 인스턴트 식품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 중에 런닝맨 있잖아요. 런닝맨 앞에 일요일날 유재석이랑 김종국이랑 이렇게 나오는 프로가 있는데 그걸 봤는데 김종국이라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 보면은 근육이 장난 아니잖아요. 봤어요? 네. 아시죠? 근육이 이래요. 정말. 근데 예전에 이 친구가 터보 시절에 가수할 때는 정말 삐쩍 말랐어요. 저처럼 말랐을 거예요. 되게 말랐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루 종일 운동하고 이렇게 이
관련된 그 식단을 조절해서 지금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그 게임에서 막 뭐 콜라 먹기 뭐 게임이 있었는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안 좋은 음식은 여기에 안 좋은 음식, 그러니까 몸매 관리하는데 안 좋은 음식은 못 먹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찍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냥 잡된 여기서 말하는 잡된 일이잖아요. 뭐 인스턴트 음식 먹고 싶기도 할 거고 뭐 술 먹고 싶기도 할 거고 그럴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매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원래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몸매 관리 조금만 안 해도 그냥 살 쭉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 몸매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이 관련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도 보면 공부할 때 충하고 그 다음에 친 이걸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충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마음 심자가 있고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뭘 잡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본성의 마음이겠죠. 본성의 마음. 풀어서 얘기하면 인의의 제 마음일 거고. 인의의 제 마음은 우리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인이면은 인이 뭐죠? 존중과 포용이고 의는 그렇죠. 반성과 경계. 얘는 양보 겸손. 그렇죠. 양보와 겸손한 마음. 지는 그렇죠.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충이에요. 충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이제 평화가 오고, 그리고 하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너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그런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실적을 쌓으면 거기에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 이치에 대한, 이게 자연 이치잖아요.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잘 가꾸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 이치잖아요. 그런 이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과 신을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벤치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름지기. 모름지기 항상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의관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얼굴 빛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여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앉으며 걸음걸이를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하며
언어를 신중히 하여 일동 일정을 가볍고 소홀히 하여 구차스럽게 지나쳐 보여서는 안 된다. 예, 잘 읽었어요. 그렇죠. 보면 항상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일관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앉으며 걸음걸이에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언어를 신중히 하고 가볍게 해야 하고 소홀히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꼭 이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 문구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저런 거잖아요. 내가 몸가짐을 좀 바르게 할 때 마음 자세가 같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항상 일찍 일어나고 항상 늦게 자고 항상 이렇게 엄숙하게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내가 마음을 잡으려면 그 몸가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그래요.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도 이렇게 잘 단정히 입고 머리도 이렇게 옥수도 바르고 음식도 좀 챙겨 먹고 그리고 집에 안 있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이동을 해서 거기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뭐 이렇게 음료수 한잔 하면서 가라앉히고 나서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래야 조금 이게 좀 공부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요즘 이제 막 머리도 감고 뭐 씻고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뭐 이렇게 음식 챙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옷도 뭐 입고 뭐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이러면 시간도 소요가 되고 막 돈도 좀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안 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대충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로 공부 시작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돈도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훨씬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딱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멍하고 조금 하다가도 집에 있으면 어때요? 집에 있으면 바로 옆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거 기사 뭐 잠깐 하나 봐야겠다 하고 딱 들어가서 인터넷 딱 키는 순간 한 2시간 가더라고요. 2시간. 모든 인터넷 기사를 다 봐요. 모든 기사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공부 좀 하다가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점심 챙겨 먹은 다음에 점심 먹었으니까 잠깐 쉬어야지. 잠깐 TV만 잠깐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 하나만 딱 보고 이제 바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고 TV 켜요. 그 TV를 딱 켜면 좋아하는 프로뿐만이 아니고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다른 데 뭐 하나 이렇게 한번 돌려보거든요. 이렇게 돌려보다가 처음 보는 드라마 이렇게 나와요. 처음 보는 드라마 이거 막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뭐지? 잠깐만 내용 누가 볼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벌써 한 편 다 끝났더라고요. 한 편이 끝나고 또 주말에는 또 연속 방송 하잖아요. 재방송 2편 연속으로 2편을 다 보는 2편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오후 늦게가 돼서 좀 약간 또 출출해지고 또 냉장고를 괜히 이렇게 열어봐요. 좀 심심하니까 조금 먹으면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열어보다 보면 실제로 공부한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아까처럼 이제 뭐 다 씻고 옷 입고 이동해서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한두 시간 날아가니까 공부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딱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집중이 딱 되고 거기서 한 오전에 한 2-3시간, 오후에 한 2-3시간 하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아니 더 이게 그냥 마음만 딱 먹고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몸가짐도 단정하게 하고 시간도 딱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딱 잡히고.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외부적인 것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성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구용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고 배움을 진보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은 부사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 이른바 구용이라는 것은 발의 움직임을 무겁게 하고 가볍게 거동하지 않습니다. 어른 앞에서 종종 걸음으로 걸을 적에는 이 종목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된다. 손 모양을 웅성히 하고 눈 모양을 단정히 하고 입은 꼭 다물고 목소리는 조용히 하고 머리는 곧게 세우고 숨쉬기는 조용하게 하고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하고 얼굴 모양을 장엄하게 하는 것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면 구용과 구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구용, 그다음에 구사. 아홉 가지 용모를 말하는 거고, 아홉 가지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용은 보면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구사는 배움을 진보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구용은 이제 구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발걸음을 곱게 하고, 손 모양을 공손하게 하고, 시선을 눈 모양을 단정하게 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진지한 모습, 진중한 모습,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처럼 어떤 몸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수렴해서 어떤 이렇게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몸가짐도 중요하다. 용모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숨쉬기도 조용히 해야 되고, 서 있는 모양도 덕스럽게 해야 되고, 얼굴 모양도 장엄하게 해야 되고. 네. 이거를 이제 뭐 다 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본질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죠? 표정을 온화하게. 그 다음에 말투를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지. 태도를 공손하게.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만. 세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아홉 가지는 너무 많잖아요. 외우기 힘들고. 근데 세 가지 그냥 표정을 온화하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태도를 공손하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외우기도 쉽고 되게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오랜만에 올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몸과 마음. 이른바 구사라는 것을 네. 이른바 구상하는 것은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사물을 볼 때 시선에 가리는 바가 없으면 분명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들을 때는 분명히 들을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 막히는 바가 없으면 분명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여 화를 내거나 싸나운 기색이 없어야 한다. 용모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일신의 태도가 단정하고 씩씩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 말은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진실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 일은 신중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 일이라도 신중하고 조심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 의심이 나면 질문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선각자에게 나아가 자세히 물어서 모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분할 때는 환난을 생각하고 분이 나면 반드시 징계하여 이치로서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얻을 것을 보며 의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재물을 마주했을 때는 반드시 의와 이의를 분명히 구분하여 의에 부합된 뒤에야 취한다. 예, 그렇죠. 이 9가지 생각, 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뭔가 보고 들을 때는 분명하게 현실에 집중을 하고 상황에 집중을 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다투지 말고 용모는 단정하게 하고 한마디 말할 때라도 진실하게 말하고 일은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죠. 이제 분할 때는 이게 나중에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해서 분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렇게 얻는 게 있으면 이익이 갑자기 다가오면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내떡썰기 하라는 거고 내떡썰기 하고 이방 엉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주요 내용이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히 좀 봐야 될 부분은 그 뒤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일은 신중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초심을 가지고 초심의 마음으로 뭔가 나한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대충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속설기에서 우리가 항상 최소한의 것을 최소한의 일을 제대로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의심이 나면 이제 질문할 걸 생각하고 그렇죠.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선각자에게 나아가서 자세히 물어서 모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 보면 물어보기잖아요. 물어보기 항상 물어보기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그래서 이제 그래야 배움의 진보가 있고 지혜가 넓어지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저랑 수정 원장님이랑 저희가 아마 유니폼을 맞추려고 주문했는데 95 사이즈로 주문했어요. 95 옷을 입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정원장님 95, 저도 95. 그러니까 이제 95 사이즈로 유니폼을 딱 주문했는데 한참 있다 오더라고요. 바로 올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 왔는데 너무 큰 거예요, 옷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크니까 한 걸 바꾸자. 그 밑에 사이즈 바꾸자 해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환도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잖아요. 제품을 받고 나서 바로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바로 얘기를 하는데 교환하고 반품이 안 된다. 왜냐면 자기네가 그것을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재단해서 손을 떼가지고 재단해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반품을 하면 재고로 사야 되는데 그게 계속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홈페이지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 보면 교환 및 반품이 된다고 돼 있어요. 7일 이내에 그걸 얘기하면 그 무슨 단순한 변심이 아니면 교환이나 반품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화가 올라오는 화가.
아니 된다고 해놓고서 전화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딱 전화기를 딱 들라는 순간에 희소 원장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에 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여기 맞을 것 같았는데 이제 막상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물어보기로 하시더라고요. 물어보기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거기서 수선을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수선을. 교환이나 반품은 안 되는데 수선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내가 수선을 해주겠다고. 만약에 제가 했으면 저는 아마 화냈을 거예요. 화를 내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 딱 이랬을 텐데 제가 좀 늦게 했었거든요. 스타일이. 자잘못 딱 따져가지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으면 딱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이렇게 딱 했었는데 일을 진행시켰는데 이번에 시선이 제가 하나 큰 거 알았어요. 딱 배웠어요. 딱 물어보니까 수선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럼 수선하면 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수선을 딱 맡겼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수선을 하려고 보니까 그 시소 원장 옷을 이렇게 소매를 몇 센치 줄이고 품을 몇 센치 줄이고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번에 제대로 한 번에 제대로 하려고 치수를 잰 거예요. 제가 치수를 재서 어디 재면 돼요. 그래서 치수를 재갖고 여기 허리 둘레 신장 소매 다 제가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없겠다 했는데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선할 때는 그렇게 몇 센치 줄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공장에서 일을 빨리 한대요. 그럼 옷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치수를 재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이 있었잖아요. 물어보기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물어보기로 딱 했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물어보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이거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해갖고 제가 이제 정중히 이제 부탁을 했죠.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번 해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번 해보시고 혹시 또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 교훈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했으면 거기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져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전화를 안 오고 있어요. 작업하시나봐요. 또 저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작업하고 계시나봐요. 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해결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꾸 고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꼬이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의리, 얻을 것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에 의리 많이 나와요. 의리 얘기, 의리. 알죠, 의리. 네, 김보성의 의리. 김보성 씨가 요즘에 뜨고 있어요. 한동안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의리 하나로 막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러디도 막 나오네요. 패러디 무슨 마무 의리. 의리를 붙이더라고요. 뒤에다가 마무리인데 마무 의리 이렇게 붙이면서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의리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패러디가 되면서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이 그 대표팀 선수를 뽑았잖아요. 근데 그 박주영하고 또 누구지 하여튼 원래 원칙이 있었죠. 원칙. 홍명보한테 원칙은 경기를 뛴 선수만 뽑겠다 그랬는데 근데 몇몇 안 뛴 선수가 뽑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패러디가 돼서 엔트리를 정할 때 홍명보 감독의 엔트 의리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엔트 의리. 의리를 뽑았다. 엔트리를 실력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의리로 뽑았다고 엔트 의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요즘에 재밌어요. 의리 시리즈가. 네. 근데 이제 의리가 사실은 이런 잘못 인식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내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을 챙겨주는 게 의리다. 근데 그렇게 보통 생각이 들잖아요. 내 사람을 챙기는 거. 근데 그 의리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없는 것을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재물을 마주했을 때는 반드시 의와 리를 분명히 구분해서 의에 부합된 대해야 취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고 내 사람만 챙기고 내 욕심만 챙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의에 맞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의리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내 것만 자꾸 챙기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내가 이제 뭔가 내 사람만 챙기고 그렇게 내 것만 내 욕심만 챙기면 그 순간에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지내보기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구령과 구사를 마음속에 붙잡아 둬 자기 몸을 단속하여 한달 동안이라도 걸쳐 놓아버리지 말 것이요. 또 이것을 앉는 자리에 뒷등에 써 붙여놓고 때때로 눈을 붙여 놓아야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배운 어떤 구형과 구사, 그러니까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을 마음속에 꼭 붙잡아둬서 몸을 단속을 하고 잠깐 동안에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보이는 곳에 딱 써 붙여놓고 그냥 틈만 나면 보고 그래야 이제 그게 내 것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써놓고 붙여놓으면 이게 정말 달라요. 저도 이 글을 제가 마음에 드는 글이 있어서 명심보감 명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음에 드는 글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딱 이렇게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뭔가 좀 마음이 괴로울 때 한 번씩 탁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이제 힘이 딱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제 계속 마음이 괴롭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붙여놓고 옛날부터. 예전에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그렇지, 백전 불태. 백전 불태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보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밑에 높지 그치, 않아. 위태롭지가 않다는 거죠. 이긴다는 게 아니고 의도가 있으니까 팔기차. 위태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래 그러면은 지피지기에서 지피지기인데 우리가 이제 기는 나잖아요. 나. 이 피는 상대방이거든요. 다른 거, 나이에 다른 거.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피라는 것은 이것은 강력한 습관이에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습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예습관에 대해서. 예습관을 이겨내야 우리가 항문할 수가 있다. 비로소 항문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 기라는 거는 내 어떤 우리의 어떤 나약한 의지. 나약하잖아요. 우리 금방 무너지잖아요. 저도 커피를 끊어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못 끊고 있어요. 커피 맛이 별로 좋진 않은데 그래도 그 맛이 딱 향과 맛이 너무 좋아서 맨날 먹고 나서 조금 그때 안 되면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음에 또 마시고 있고 정말 나약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콜라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콜라를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면서 애들 보고는 먹지 말라고 저는 먹겠어요.
특수관 P. 특관은 정말 강력하고 P. 내 의지는 정말 너무 나약하다. 이걸 알면 위태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지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위태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슬럼프도 괜찮아요.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 이제 슬럼프의 순기능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슬럼프에 빠져도 내가 그게 그 달동네니까 달동네 순기능이 있고 그 순기능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 불명 원사가 한 얘기는 그 슬럼프가 그 깨닫고 나면 슬럼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계단이라고 했잖아요. 성장을 위한 나의 성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슬럼프에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순행이 좋잖아요. 역행보다는 순행이 좋으니까 순행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 열쇠도 배웠잖아요. 열쇠. 슬럼프에 빠져나온 열쇠. 그렇죠? 초심을 배웠잖아요. 초심. 우리가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초심을 항상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슬럼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구형과 구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강의한 줄 몰랐나 봐요. 신 선생님 강의하신 줄 알고 오늘 삐진 것 피자를 같은데. 한결분이 쏘기도 소문을 냈더니 그렇죠. 피자의 힘이야. 강력한 피자의 피자 매니아. 방해보다. 소감 한마디 듣고 맛있게 이제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진정한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예. 박수. 네. 그렇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 어떤 자연이치에 대한 믿음이 힘이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이 필명이 어떻게 되죠? 배짱이요. 배짱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건강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렇지요. 네, 박수. 네. 겸손한 사람한테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써니.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 공부에 응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박수. 써니 요즘에 도서관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백이. 배움과 슬럼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슬럼프라는 게 결국 나쁜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호.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박수. 다들 고마워요. 네. 자, 그리고 농민이. 초심을 전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박수.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원선님. 늘 초심을 잃지 않고요. 네. 성인의 말씀으로 인의 예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수. 정답을 맞추죠. 정답을. 네. 그 다음에 벤츠. 해볼까요? 좋은 말씀 들으세요.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표재민. 구형과 구사의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허신이는 저도 슬럼프가 가진 순기능을 알고 있고 일에 비한 삶을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청심이. 선생님 저 질문을 해볼게요.
예. 슬럼프에 빠진 게 그게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게 역행이라 순행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역행과 순행은 기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데 계속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역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크게 보면 역행도 역행이 아니잖아요. 절대 순행이죠. 아까 스코파디오 강의할 때 그 슬럼프에 빠져도 괜찮은데 네, 그래도 역행보다 순행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슬럼프가 그러면 아예 순행을 하면 슬럼프 자체가 안 온다는 뉘앙스로 들는 거지. 슬럼프에 안 빠질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네. 슬럼프 항상 있는 거고 슬럼프에 빠지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경계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생활을 이렇게 지금 뭐 무용사를 가지고 경계하고 반성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 뭐 슬럼프라든지 어떤 마음이 불편한 상황들이 오더라도 금방 지나갈 수가 있고 뭐 오지 않으면 더 좋고 즐거우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골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구용과 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서 또 다시 알게 되었고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몸소 실천하면서 이렇게 매일마다 내가 항상 성찰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많은 걸 깨닫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심이 마지막으로. 저는 매일 거울을 보는데 거울 보잖아요. 근데 육신만 이렇게 비춰볼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거울에 담아 그렇죠. 마음을 많이 비춰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성령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